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 추첨 결과 여자 핸드볼과 여자 축구에서 남북 대결이 펼쳐질 수도 있게 됐습니다. 남자 야구와 여자 핸드볼에서는 한일전이 치러지게 됐습니다. 오늘 새벽 나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불이 나 환자 220여 명이 긴급 대피했지만 지난해 장성 요양병원 참사와 달리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성완종 리스트가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보궐선거에서 출마한 후보들도 저마다 성완종 배연수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고흥 나루 우주센터가 오는 24일부터 사흘 동안 일반인에게 공개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의 단체전 대진표가 나왔습니다. 남자 야구는 예선에서 한국과 일본이 맞붙게 됐습니다. 여자 핸드볼과 여자 축구에서는 남북 대결이 성사될 수도 있습니다. 저 소식 김철원 기자입니다. 유니버시아드 대회 인기 종목 중 하나인 남자 야구 조추첨에 장정남 북한 대학 스포츠연맹 부위원장이 나섭니다. 조추첨 결과 야구를 비롯한 축구와 배구, 농구 등 6개 단체 종목 대진표가 짜여졌습니다. 한국은 남자 야구와 여자 핸드볼에서 예선전 한일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반면 예선전에서의 남북 대결은 북한이 참가하는 여자 핸드볼과 여자 축구에서 한국과 조가 갈리면서 불발됐습니다. 보통 한국과 북한 두 팀 모두 본선에 진출할 경우 남북 대결이 성사되는데 유대회의 경우는 본선 진출이 안 되더라도 남북 대결이 성사될 수 있습니다. 유니버시아드 대회는 8강 혹은 4강에 진출하지 못한 탈락팀들끼리도 경기를 벌이게 해 순위를 매기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본선전에서 토너먼트 방식이 아닌 풀 랭킹 토너먼트 방식으로 이루어져서 매치 수가 모두 같게 됩니다. 게임하는 경기 수가 같게 됩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조추첨 행사가 마무리되면서 남북 단일팀 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는 사실이 다시금 확인됐습니다. 유대회 조직위는 대신 성화 봉송과 북한 응원단 방안에 힘을 쏟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무도산에서 체화해서 우리 무도산 체화해서 임진각에서 합방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조추첨을 마치면서 개최를 위한 한 걸음을 더 내딛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광주 유대회 입장권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유대회 조직위는 광주시 체육회와 1억 원의 입장권 판매 약정식을 갖고 앞으로 6월까지 기업과 기관, 출향 인사 등을 대상으로 판촉 활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입장권 판매는 오는 27일 온라인에서 시작됩니다. 입장권 가격은 개회식은 10만 원에서 30만 원, 폐회식은 7만 원에서 20만 원까지고 일반 경기는 무료에서 2만 원까지입니다. 오늘 새벽 나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장성 요양병원 화재 참사의 아픈 기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무엇이 달랐는지 송정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29명의 사상자가 난 장성 사랑나눔 요양병원 화재는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됐습니다. 병실에 있어야 할 소화기는 캐비닛 안에 있었고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은 없거나 빈약했습니다. 이 요양병원에서 불이 난 건 새벽 0시쯤입니다. 2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지만 인명피해 없이 15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은 직원 휴게실의 전기장판에서 시작됐습니다. 전기장판에 불이 붙었을 당시에는 이곳에 옷장이 설치돼 있어 자칫하면 큰 화재로 번질 수 있었지만 이곳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어 불길은 순식간에 잡혔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제때 작동하고 직원들이 소화기로 자체 진화에 나서면서 장성의 요양병원과는 달리 수많은 노인들의 생명을 살린 겁니다. 그 화재 경보기가 울리면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여 이미 그 화재는 진압이 되었지만 직원들이 그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 1층으로 신속하게 대피를 시켰습니다. 2011년에 지어진 이 요양병원은 법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됐지만 안전을 고려해 자체 소방시설을 갖췄습니다. 병원 측의 철저한 안전의식이 대형 참사를 막은 셈입니다. 정부는 장성 요양병원 화재 이후 의료시설을 새로 지을 때 소방시설을 강화토록 법제화했고 기존의 요양병원에 대해서도 소방시설을 의무화하도록 입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가 광주 서구울 보궐선거에도 파장을 미치고 있습니다. 판세에 미칠 영향을 저울질하면서 대책을 세우느라 후보들이 바빠졌습니다. 보도에 한신구 기자입니다. 전국과 여론이 온통 성완종 리스트에 쏠리면서 광주 서구을 보궐선거 후보들도 바빠졌습니다. 그동안 별다른 이슈가 없었던 선거, 그리고 지지율 추이에 성완종 리스트가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조영택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측은 이 같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해선 정권 교체가 필수고 그러기 위해선 강한 야당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바닥 민심이 정권 심판론으로 흐를 경우에 초반 부진을 만회하고 주도권을 쥘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정경유착 정권의 뿌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권을 바꿔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정권을 심판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야당에게 강한 야당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게. 천정배 무소속 후보는 즉각적인 특검 실시 촉구 등 선제적인 대응으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자칫 시기를 놓칠 경우에 기득권을 가진 새정치민주연합 심판론이 정권 심판론에 묻혀 판세가 흔들릴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뭐가 두려워서 여기서 특검 주장조차 못하고 있는 것인지 이거야말로 이중대가 아닌가. 정승 새누리당 후보는 이번 파문이 여당에게 악재로 작용하는 만큼 1년짜리 보궐선거라며 지역 일꾼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가은미 후보와 조남일 무소속 후보도 특검을 하라는 고발장을 접수하는 등 정권 책임론과 함께 새정치연합의 지역 독점 구조를 깨야 한다며 유권자 접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년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천 기준을 확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오늘 발표한 공천 기준에서 전략 공천 비율을 현행 30%에서 20%로 축소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략 공천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선 지역에서는 권리당원 40%, 일반 유권자의 의사를 60% 반영해서 후보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나로 우주센터가 공우주항공축제가 열리는 오는 24일부터 4일간 일반에 공개됩니다. 청소년 우주체험센터도 함께 공개돼 우주과학 여행지로 큰 인기를 찔 전망입니다. 전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한국형 발사체인 나로호가 화염을 내뿜으며 우주로 날아갑니다. 2년 전 나로호가 발사된 그날, 발사부터 추적까지 전 과정을 주의 통제했던 발사 통제동이 나로호 발사 영상과 함께 일반에 공개됩니다. 이어 발사 전망대에서 발사대 등 나로호 우주센터 주요 시설을 볼 수 있습니다. 시설 공개는 약 1시간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나로호 전 과정을 지휘 통제했던 MBC, 즉 발사 통제동에서 영상 관람을 하고 설명을 듣고요. 나로호 우주센터 주요 시설을 조망하게 됩니다. 발사기지 공개는 공우주항공축제 특별 프로그램의 하나로 오는 24일부터 3일간 실시됩니다. 항우연 협조를 받아 이번 축제 기간 중에 나로호 우주센터 발사기지를 국민 견학의 날로 운영해서 관광객들에게 우주센터 견학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현장 공개는 오전 2차례, 오후 3차례 각각 90명씩 우주과학관 앞에서 셔틀버스를 통해 진행됩니다. 희망자는 공우주항공축제 홈페이지에 사전 예약을 신청해야 합니다. 나로호 우주센터와 함께 우주선 조종과 유영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국립고흥청소년 우주체험센터도 일반에 공개됩니다. 공우주 관련 시설을 1박 2일 동안 둘러보는 테마형 여행 상품까지 첫 출시된 가운데 올해 발사기지 공개가 우주와 함께하는 테마 여행으로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전승우입니다. 세월호 1주기를 앞두고 오늘부터 추모 기간이 시작되면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행사가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진도 팽목항과 광주시청, 전남도청 등의 희생자 분향소가 마련된 가운데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참사 1주기 하루 전날인 오는 15일에는 세월호 희생자 가족 500여 명이 팽목항과 사고 해역을 찾아 위령제를 지내고 16일에는 안산 합동분향소에서 추모식이 열립니다. 광주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 회원 70여 명은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광주 YMCA 분향소에서 합동 참배를 했습니다. 연합회는 별도 기자회견에서 300여 명의 생명이 차가운 바닷속으로 가라앉은 1년 전 그날이 아직도 생생하다며 유가족의 가슴에 2번 못질을 하는 정부 시행령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느리디 느린 섬, 슬로시티 완도 청산도에 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번잡한 일상사를 내려놓고 바람 따라 꽃길 따라 걷는 청산도를 양현승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남쪽 바다 위에 살포시 떠 있는 청산도. 높지도 낮지도 않은 산자락이 노란 유채꽃과 푸른 청보리로 물들었습니다. 산들바람 따라 난 돌담길은 발걸음을 절로 재촉하고 구성진 가락이 울려 퍼지던 서편제 속 그 길을 지날 적엔 누구라도 영화 주인공이 됩니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척박한 땅을 농토로 일군 선조들의 자랑스러운 지혜가 담긴 구들장론.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퍼런 청정해역과 외로운 섬들. 걷고 또 걸으며 눈앞에 펼쳐지는 하나하나가 수채화입니다. 빨리 가야만 하는 바깥 세상과 달리 청산도는 뭐든 찰나에 지나칠 수 없어 그대로 시계바늘을 붙잡습니다. 근데 여기 오면 서울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거죠. 공기 좋지, 또 산도 많죠. 사방에 매 순간마다 바다 색깔이 달라지거든요. 풍경에 취해 느림에 취해 삶을 되돌아보는 곳 청산도. 느리게 걷기 축제가 끝나는 이달 말 무렵이면 봄은 멀찌감치 달아나 버릴지 모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지리산 피하골댐 건립 계획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구례 지역 사회환경단체는 구례와 섬진각권형 주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환경부조차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도 국토부가 지역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며 지리산 피하골댐 계획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2012년 피하골댐 건립을 추진했던 국토부는 주민 등의 반발로 중단했다가 지난달 건립 재추진에 나섰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수리 차량을 파손하는 수법으로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는 혐의로 광주 모 차량공업사 대표 42살 오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공업사에 맡겨진 수리 차량으로 일부러 옹벽을 들이받았습니다.